디지털 화폐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와는 달리 실제 자신의 돈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건데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또 통화량을 관리하는 것이라서 실제 화폐와 비슷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실제 사용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우리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이 거부하려 해도 디지털 화폐 도입은 필연적이며 미국도 빠르면 2025년에 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동안 디지털 화폐 도입을 그다지 내키지 않아 했는데 중앙은행이 안 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 애플 같은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나설 판이라서 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또 삼성페이 같은 민간 기업들의 디지털 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또 다른 화폐 개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디지털 화폐가 100여 년을 지켜온 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열립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이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둘지 또 중국이 의도하는 디지털 위원화가 어떤 의미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도 참 재밌었는데 네. 오늘도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네. 자, 오늘 밤 이제 개막식 시작으로 해서 20일까지 동계올림픽 열리죠. 그런데 조용합니다. 네. 사실 작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 맞아요. 열렸잖아요. 네. 그때도 일본 정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림픽을 네. 특수로 삼아서.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은 이 동계올림픽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부양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궁금한 게 그냥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올림픽 한다고 하면은 그 국가가 보통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 같으세요? 거기 경기장 그 판매 수익도 있고 네. 광고 수익도 있고 텔레비전 네. 중계권 네.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눈에 경제적 보이지 이익. 않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몇십조 원이다 맨날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이렇게 신청해서 그걸 어. 하는 것 같죠. 예. 보통 우리가 그 올림픽 예. 이렇게 이익을 따질 때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보거든요. 예. 하나는 정치적 이익, 예. 하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별로 안 보여도 예. 그 한번 신청 그리고 그 잘해남으로써 예. 오는 그 정치적 이익이 크다면 예. 국가 임의에서는 돈을 못 벌더라도 할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꼭 경제적으로 다 하는 문제 아니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본이 전패 국가잖아요. 예. 전쟁 실패하면서 그 일본이 굉장히 전쟁에서 지면서 예. 전패 국가면서 그 일본 경제가 거의 바닥으로 그렇죠. 가고 일본 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게 전패 국가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예. 일본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좋거든요. 특히 예.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일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고요. 예. 되게 선진국으로 예. 아시아지만 아시아 국가를 안 보거든요. 그게 일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기본 예. 브랜딩.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게 1964년에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예. 개최한 거죠. 예.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성공하게 해서 엄청난 이 정부로부터 밑에까지 기업 예. 엄청난 투자를 한 이유는 예. 이 전패 국가에서 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이게 저는 패전 국가라고 하는데 그 전패 국가라고. 제가 중국어로 해서 그래요. 맞아요. 예. 패전 국가. 그럼 그렇죠. 일찍 알려주시지. 이제서 알려주세요. 짬바이라고 하고 중국어로. 그래서 말 끊기고 혼란해서. 예, 그랬구나. 그래서. 맞아요. 예. 패전 국가 이게 예. 시민들이 힘도 다 국민들이 빠지고 예.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64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면서 예. 일본의 그 패전 국가의 이미지는 다 없애버렸고 예.
전 세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일본이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예. 국가라는 이미지를 그렇지. 딱 세운 게 그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우리 드라마나 그때 일본 드라마나 보면은 막 그 패전 국가의 그 거기서 예. 고속 성장하기 일본은 60, 70년대였잖아요. 아하, 한국은 예. 8, 90년대였고요. 예. 그래서 딱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 올림픽 일본이 안겨준 거는 경제적 이익보다도 예. 사실 경제적 30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적 이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었고 그때는 30억 달러가 지금의 100억 달러 그러니까.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아예 크게 보지 않았고 예. 정치적 이익을 기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림픽을 할 때는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나눠서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대로 지금 오늘 그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북경에 개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이 기대하는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은 있을까를 예. 봐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일단은 정치적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냐면 2008년에 일단 북경에서 한번 하계올림픽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2008년 하계올림픽은 중국이 정치적 이익이 되게 컸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란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다거나 이런 이미지 있었고 예. 아주 성장한 그렇지만 낙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어요. 예. 예. 근데 2008년에 하계올림픽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굉장히 현대화된 시설과 예. 엄청난 규모 이런 걸 보면서 전 세계에 와 중국은 정말 고속 성장하는 어쩌면 막 그 세계 뭐 예. 지원 지투가 될 수 있는 잠재력 국가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린 게 2008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부터 중국의 뉴스가 다 세계 뉴스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 그때 또 미국과 이런 관계가 그때는 좋았죠. 금융위기 예. 빵 터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되게 필요했고 예, 그래 돈을 예. 사줘 위안 풀었던 거고 예.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니까 예. 또 전폭적으로 뭐 그런 걸 하니까 예. 지금처럼 다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보세요. 예. 동계올림픽한테 일단 코로나를 빼더라도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간다. 정부 그냥 선수 알아서 가겠으면 가라. 뭐 이런 외교적 거고. 보이콧한다고 그냥 외교적 보이콧 하는데 또 주변 그 동맹국들은 행님이 예.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님이 보이콧하는데 내가 뭐 왜 안 하게 따라서 보이콧 하잖아요. 파이브 아이 국가들. 앵글로색슨족도 다 같이 보이콧하고 뭉치자. 있고. 그리고 중국이 신강 뭐 위글족 인권 예. 이런 문제를 말하면서 또 많은 유럽 국가들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개최하지만 오는 세계 정상 국가들이 구성을 보면 예. 러시아의 푸틴이 옵니다. 예. 푸틴이 오는 이유는 시진핑이 그 소치 올림픽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담례하는 것도 있고 또 시진핑이 처음으로 중국 국가 주석 가운데 올림픽에 참여한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컸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오니까 대국으로서 가장 큰 나라가 푸틴이 오는 거고 그리고 오는 정상들이 그 옛날에 구소련에 속했던 그 예. 중동 저쪽 서아시아 쪽 아시 거긴 다 옵니다. 예. 그리고 석유 국가들 예. 석유까지 왜 오겠어요? 지금 석유를 사줄 만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오고 나머지는 예. 뭐 최대한 저자제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은 이미 2008년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중국 이게 재축도 똑똑한 게 정치적 이익을 이번에 크게 바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이익이 클까? 예. 클 수가 없죠. 왜? 코로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관중도 없고. 그냥 사람 관중이 저는 원래 학생들과 같이 보러 가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게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이건 아예 처음부터 코로나 상황에 이조제끌래 기대할 수 힘들었고 예. 자 그럼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 그거 봐야 돼요. 이번에 올림픽을 뭐라고 규명하는지 브랜딩을 뭘로 했는지 예. 제가 번역하면 스마트 올림픽 그다음에 하이테크 올림픽 중국말로 智慧 예. 오인회科技 오인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번역하면 예. 스마트 올림픽 하이테크 올림픽. 예.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목표 뭐죠? 이번 올림픽을 우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아예 처음부터 별로 뭐 포기했고 중국이 거의 그러잖아요. 미국. 우리 내내 오란 말도 안 해서 안 오겠으면 오지 마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번에 목표 뭐냐면 전 세계에 예.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 아무리 미국이 저래도 중국은 어떤 국가지? 하이테크로 가는 국가다. 예. 그리고 스마트 산업이 엄청 발전한 국가다. 그래서 뉴스에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음식이 그 로봇이 쫙 와서 딱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 버스라든가 횃불, 그 횃불이라고 봉송, 예. 봉. 성화. 성화.
그거 다 수소로 하는 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보여주는 하이테크 기술들이 다 예. 자체가 5G 인프라를 깔았고요. 예.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다 하이테크 이미지입니다. 다 그렇게 했고 예. 또 실제 현장에서 그 외국 선수들이 와서 다 체험하게 하고 예. 그중에 중요한 게 디지털 위안화예요. 디지털 위안화는 예. 스마트폰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그거는 없어도. 어플을 쓸 예.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한테는 아. 외국인들이 선수가 와서 선수촌에만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있을 예. 수도 있고 중국 예. 핸드폰이. 근데 없으면 소모밴드 예. 그걸로 디지털 예. 지갑을 줘가지고 쓰게 하거든요. 스마트폰이야 뭐 외국 기자들도 다 있으니까. 기자들은 선수들도 있죠. 있고 다 근데 있고. 선수들은 뭐 굳이 필요 없겠죠. 그럴 어. 수도 있죠. 아, 선수들도 스마트폰 다 있죠. 뭐 어쨌든 아니 그런 예. 개념이 아니고 예. 중국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죠. 중국 번호. 중국 아. 현지에서의 중국 번호가 있어야 이게 디지털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디지털 앱은 예. 한국 기자들도 한국 사람들도 어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원래는 그랬는데 예. 그래서 후에 이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회를 디지털 위안화 홍보하는 시간을 삼다. 아. 하나는 이제 말한 거는 스마트 예. 그 올림픽 예. 그리고 그 하이테크 올림픽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위안화 예, 예. 여기에 한번 음. 특히 국제인들 그러니까 예. 국제거래에 속하죠. 예. 국제거래라기보다도 다른 사람 외국인 좀 써보게 하자 해서 어. 한 게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예. 근데 번호만 있으면 검증이 되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소모뱅도 뭐 이런 걸 네네. 통해서 원래는 이렇잖아요. 기자님이 중국 지금 북경에 지금 특파 기자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예. 원래 그냥 말해도 현금을 태환했겠죠. 예, 예. 호주머니 위안화 예. 종이 돈 있었겠죠. 바꿨죠. 예. 근데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중국 지금 베이징에 예. 출장 가 있는 그, 네. 그 기자하고 좀 카톡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번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 그거 너희들 쓰고 있냐 지금? 그랬더니 앱을 깔면 지금 그 디지털 위안화를 그 바꿔준다고는 하는데 네, 구글 플레이에 있으니까. 기자들은 예.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왜 안 해? 그랬더니 네. 좀 겁난다는 거예요. 뭐가 뭐 건난데요? 그냥 종이돈으로 쓰면 되지. 그 괜히 떼이면 어디다 가서 중국말도 안 되는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외국 기자들이나 선수들한테도 네. 다 쓸 수 있게끔 네. 개방을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가 네. 디지털 위안화를 이번 베이징 올림픽 통해서 디지털 화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이걸 갖다 좀 알리는, 네. 보급시키는, 확산시키는 그 네. 계기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일단 첫 번째 그 우리 그 황 기자님께서 그렇게 직접 현지인의 기자하고 통화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정보고요. 네. 이 현장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자들은 원래 다 그렇게 현장 확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요. 아. 저도 지금 일선의 정보를 듣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게 듣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그 기자라면 거꾸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써봐야죠. 왜 써봐야 되냐면 한국에는 아직 이게 12C가 안 나왔기 때문에 써보고 그렇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해서 먼저 써봐야 이게 도대체 CBDC가 뭐고 예. 무슨 문제가 뭐고 뭐 꼭 문제 모르더라도 한번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우리 외국에 가면 본국에서 경험 못하는 걸 하기 위해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기자로서 한번 써보는 게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돈 떼일 수도 있으니까 겁나서 안 할 수도 돈이 있죠. 뭐 몇 천만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무슨 예. 말이냐면 그러니까 써보는 게 떼어도 더 값지다. 아. 내 같으면 써봤을 거다 이런 예, 생각 예. 드는 예, 거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신 기자들 많이 오는 자리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오니까 예. 거기서 한번 중국에 이런 CBDC가 있다. 예. 이 세계 예. 최초로 한 국가다. 예. 한번 경험시키고 예. 또 그 기회를 한번 홍보를 누리고 예. 또 그 기자들 막 또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중국 정부 입장이라면은 네. 이걸 홍보하고 확산시킬 네. 자랑하고 싶을 목적이었다면은 네. 뭐 한국 돈한 5천 원씩 네.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한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걸 왜 안 했을까?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왜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왜 그렇게 그 홍보하려고 하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한번 이걸 확산시키려고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목적이 말씀드린데 이번 올림픽의 컨셉은 스마트 올림픽이에요. 뭡니까? 스마트라는 게 뭐죠? 앞으로 세상은 메타버스로 간다고 우리 지난번에 한참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현금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코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코인만 생각해요. 그 지금 사람들 막 투기로 하는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크립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단어 사용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디지털 세계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정 화폐라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하는 그게 디지털 화폐. 중국은 그걸 다른 나라는 CBDC로 하는데 중국은 DCP라고 하죠.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호주머니는 현금을 딱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종이 화폐를 정확하게 대체하는. 종이 화폐를 대체하는 거예요. 뭐 신용카드나 뭐 우리가 쓰는 어떤 뭐 페이는 그대로 가고 그냥 앞으로 종이 화폐를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 화폐 그 종이값 아끼려고? 아니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종이돈 돌아갈 수가 없다고. 기자님, 제가 이렇게 열정스럽게 하는데. 예,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이걸 갖다가 활용할 디지털 수 자산, 있게끔. 디지털 자산으로 앞으로 다 형태를 띠니까 거기서 거래하고 결제하고 이런 게 다 디지털 화폐로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화폐는 지금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거죠. 뭐 시범 사용도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몇 군데서 좀 해봤고 일본 10개 도시에서 끝냈고요. 이미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이걸 한번 써보라고 다 개방을 했고 시범 테스트하는 거죠. 가장 앞서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럼 왜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앞서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 미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왕 할 거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중국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다나처럼 여당이 막 싸우다가 국회에서 막 토론하다가 이런 세월이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하겠다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제 가장 빨리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민간 기업도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이 화폐 발행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이런 코인 발행 이런 거는 뚫려도 돼요. 왜냐면 그건 민간 행위니까. 근데 기자님 생각해봐요.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화폐인데 해커가 들어왔다.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공 하나 더 붙여도 인플레이션이 뭐 확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 시범 기간이 얼마 갈지 몰라. 왜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지금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개 넘는 도시에서 2C, 컨슈머, 일반 시민사람들을 써보고 2B, 기업들이 써보고 B2B 기업과 결제에 써보고 B2G 기업과 정부 써보고 이거 다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찾아요. 그다음에 이번에서 이게 2I 국제라고 할게요. 2I 왜냐면 화폐는 국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있고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다 써봐야 그걸 시범 운용이라고 해요. 해봐야 문제점 발견할 수 있고 있으면 바로 디지털 보안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지금 시나리오라는 것이 올림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시나리오였고요. 그다음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2009년에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찍어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서 갖고 있던 그 국채 중에 당시에는 거의 80%가 미국 국채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 외환 보유액이 80%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들고 있는데 실제는 종이 조각인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겨우 노동력을 팔아서 그만큼 벌어놨는데 저 돈 찍으면 게임 끝. 그때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2009년에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다고 선포를 해요. 왜 쟤네 거만 국제에서 쓰요? 우리 거도 쓰이게 하자. 그래서 그걸 쭉 추진했는데 굉장히 잘 왔어요. 그래서 통화의 국제화라는 거는 기자님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세계 개념이 있어요. 제일 먼저 결제 통화를 써야 돼요. 우리 둘이 모여가는데 그 통화를 써야 돼요. 그다음에 투자 통화. 내가 투자 자본 활동할 때 그 통화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투자 통화라고 하고요. 그다음 리저브 통화라고 해서 내가 각 국가별로 그 외환 보유 운영할 때 각국의 자산 화폐를 위안화로 갖게 하는 그게 리저브 통화라고 해요. 전 세계 다 달러로 갖고 있는 대부분. 그래서 그러면 세계 이 단계를 실현하면 국제화 통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무역 결제 통화로서는 굉장히 잘 왔어요. 왜? 중국 시장이 가장 크니까. 중국하고 지금 무역 안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2개 이상의 나라 중국하고 중국이 그 나라의 1위 수출 시장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역 결제로서는 위안화가 되게 잘 왔고요. 그중에 한 개 국가가 또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자 통화인데 사실 이게
다 달러를 쓰려고 하지 누가 이게 그렇지. 위안화 그러니까 예. 중국이 머리를 쓴 게 1대1로 국가들. 아하. 1대1로라는 게 뭐죠? 중국이 주로 돈 내고 예. 저 동남아라든가 저 중서부 아시아라 이런 데다 길을 깔게 비행장 깔고 이게 인프라 만들어주고. 중국이 가서 투자하니까 위안화를 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1대1로 국가 중심으로 투자 통화로서 예. 주로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리저브 통화인데 그게 SDR 통화라고 해서 그 SDR 통화는 달러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 통화 형태로 다 있어요. 근데 예. 원래 위안화는 없었는데 지금 SDR 통화로 들어갔어요. 예. 그럼 SDR 통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 은행의 외환보액이 자동으로 예. 지금 SDR 통화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비중이 10.92%입니다.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일본에는 한 8점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행도 그 SDR 통화에 위안화가 10.92%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을 외환보액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리저브 통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국제 지금 추진이 왔어요. 예. 왔고 그럼 디지털 통화와 무슨 관련이 있냐? 디지털 통화하면 국제화가 좀 더 쉬워져. 왜? 이런 거죠. 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가나에 있는 어떤 예. 청년이니까 빨리 스마트화 이런 데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나 핸드폰에다가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예. 위안화 앱을 다운받아서 예. 써도 돼요. 아. 그게 원화하고 다른 거예요. 원화는 이 대한민국의 원화는 예. 국내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태워내요. 그렇죠. 달러나 예, 이런 걸. 예. 근데 원화는 해외에서 쓰면 불법입니다. 원화를 일본에 쓰거나 원화를 동남아가 쓰나요? 불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대외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원화는 해외에서 못 써요. 불법 외환관리법에 걸립니다. 예. 중국은 반대예요. 무조건 환전을 해서 써야 된다 이거죠. 예. 그 나라 통화로. 아니면 뭐 국제 통화로. 예, 예.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은 국내를 막아놨어요. 국내를 막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달러를 태워 못해. 아까 말했죠. 그렇죠. 지난 예. 시간에 말했잖아요. 예, 예. 마음대로 달러 태워 못하게 해놨어요. 대신에 해외에서 쓰는 거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나에서 위안화 쓰던 홍콩에서 쓰던 한국에서 위안화 쓰던 마음대로 그게 전문용어로 위안화 허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도 2014년에 추진했어요. 제가 PM이었어요. 총책임자. 예. 그래서 한국도 위안화를 쓸 수 있게 왜냐면 위안화로 채권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에 원화하고 위안화 외환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상해에도 원화 외환시장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위안화가 투자 통화로 혹은 리저브 통화로 혹은 결제 통화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한국 원화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사님 원하시면 지금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 위안화를 원하시면 지금 해야 된다고요. 그 디지털 위안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써도 된다고요. 한국에서? 예. 여기는 이거 받아주는 데는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내 말이 써도 된다고 원리적으로는. 근데 그래요? 예를 들면 저 명동 가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디바이스가 있으면 나 여기 핸드폰에 디지털 위안화인데 써도 돼. 그게 있으면 이게 NFC 결제가 되니까 쭉 써도 돼요. 거기서 받아만 주면 명동에 어떤 백화점 이런 데 받아주면 써도 된다고요. 아니,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디지털 위안화 말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 한국에서도 명동에서도 많이 쓴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단말기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근데 어. 질문. 예. 제가 반대로 질문해도 됩니까? 뭐 왜냐면 쉬운 질문. 객관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오케이. 오케이. 객관식으로 할게요. 아니, 틀렸다 주관식으로 맞다. 하셔도 괜찮아요. 틀렸다 맞다로만 아, 말씀해 주세요. 판단 문제로 할게요. 예. 디지털 위안화와 알리페이와 외채페이는 예. 같은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 그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고 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민간 기업들이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네,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네. 뭐 쓰는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페이 아닌가? 아니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기자님이 예. 알리페이와 외채페이를 쓰려면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돼요. 은행 계좌 없으면 예. 알리페이하고 외채페이 이게 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거는 그냥 현금이에요. 디지털 위안화는 그냥 현금. 위안화를 지금 저기 어느 은행 가서 태워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종이로 받잖아요. 종이 예. 위안화를.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요. 어. 그거는 은행 계좌에 또 없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중국의 어떤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그렇죠. 그냥 중국 중앙은행에서 바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은행에서 되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아. 뭐 여기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예. 은행 가가지고 예를 들면 기사님이 이제 모레 중국 출장 가. 예. 그게 위안화가 필요하죠. 그게 어디가 태어나요? 그 위안화를 현금 위안화. 은행 외환 그렇지, 그거 청구가 똑같다고요. 예. 그 위안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디지털 앱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예. 그 현금을 대환할 때 기사님이 중국 어느 은행이라도 한국 어느 은행에 계좌 없어도 위안화를 받잖아요. 예, 예. 그 개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앱에 있는 위안화가 예. 계좌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종이돈이 예. 이 안으로 전자형태로 들어갔다고요. 이 머리 체인지 됩니까? 아니 잘 안 되는데 누가 쏴줘요 그럼 그 디지털 위안화를 누군가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네. 막 디지털 화폐로 받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예, 아주 좋은 누가 질문입니다. 쏴줘요, 그거를? 아주 좋은 질문. 그러면 질문 다시 네. 할게 다시 재밌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럼 그 위안화가 태환할 때 누가 그 위안화를 줘요? 기자님한테 누가 위안화를 줬어요? 은행 직원이 주죠. 은행 직원이 아니지. 그 은행이 준 거지. 그 은행 직원이 예. 그냥 거쳐가는 거고. 예, 예. 하나은행 준 거잖아요. 예, 예. 하나은행은 그 위안화가 어디서 왔겠어요? 중국에서 왔겠죠. 뭐 중국 위안시장에서 태환했던지 예. 아니면 홍콩 뭐 위안시장 태환해서 싱가포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포인트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은행들은 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면 예. 최대한 디지털 위안화 체인지가 가능하게 해줘야지 이제는. 예. 이제 종이돈이 안 나올 거라는. 중국 정부 종이돈 안 한다. 예. 지금 이런 거잖아. 하면은, 예. 앞으로 종이돈을 얻는 세상에 없어. 예. 그럼 기사님 모레 출장 가는데 종이돈이 태어날 수가 없어. 예. 그럼 은행 갔는데 종이돈이 없잖아. 예, 태어 못해. 그럼 뭘로 받아? 할 수 없이 디지털 위안화를 위안화로. 받아야지. 예. 그러면 은행가 태어날 가기 전에 여기다 다운받아야지. 아. 앱을. 그다음에 주면서 예. 여기다 넣게 넣어주죠. 해야죠. 예. 예. 이제 전달됐죠? 아니 그럼 그게 은행 계좌가 필요 없다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라나? 아니죠. 은행 어. 계좌 없는 사람이 지구에 얼마 있는지 압니까? 이 뭐. 지구에 은행 계좌 없는 사람 얼마 있을 것 같아요? 말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거의 27억이 없어요. 예. 27억 알리페이 외채페이 쓰여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은행 계좌는 아무나한테 주나요? 신용인 한 사람, 저 예. 서울시에 서울역에서 잠자는 그 거리에 있는 분을 은행 가서 계좌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은행 계좌를 민간 은행에 계좌가 없다 하더라도 직접 이거는 앱만 내가 다운받으면 앱만 있으면은 은행 창구에는 뭐 가서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갈 종이돈 이거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시오 갈 거예요. 하면 할 수 예. 있고. 왜냐면 중국에서 위안화를 다시는 안 찍어내는데 예. 은행이 이렇게 거기에 와 바꿔달라는데 뭘로 줄 거냐고. 은행. 그러면은 기존 은행들은 다 빨리 변해야죠 지금. 망할 것 같은데요? 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변해야지 은행이 지금. 뭐로 변해요? 은행 계좌를 IT 내가 개설할 문제죠. 필요가 없을 텐데. 아니죠. IT 문제죠 이거는.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예. 은행하고 또 개인을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님. 예. 은행은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자님 일반 시민들이 가서 하나은행 가서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은행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IT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 요금에 그래서 지금 현금을 부담하거나. 받으러 아, 교환하려고 왔으니까. 그렇게 살아남을 예. 수가 있겠구나 예. 은행은. 예. 그러면은 미국은 하여튼 계속 디지털 이 화폐에 대해서 좀 예.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좀 꺼려했잖아요. 그 뭐 천천히 해도 된다 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안전하지도 미국은- 않다. 근데 제가 뭐 그냥 재미로 늘 단어 사용을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미국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예. 왜? 시대가 디지털로 가는데 자기네 네. 아무리 버텨봤다 버틸 수 있어요? 세상은 디지털로 가는데 예. 달러가 계속 종이로 갈 수 있냐고요? 예, 예. 저 세상 못 들어가는데 어차피 하게 돼 있고요. 시간 문제고요. 예.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대신에 빨리 하나 늦게 하나의 선택은 있죠. 예. 근데 보통 민주주의 국가는 빨리 하기가 힘들죠. 예. 왜?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지점을 없애는 것도 그 동네 사람 막 시위하면서 뭐 없애게 하잖아. 로인들은 은행 가서 직접 앉아서 하는 게 편한데 딱 여기서 뭐 온라인으로 하면 우린 불편 없어 지금 예, 이런 식이니까 예, 똑같은 예. 문제인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CBDC 이러면 개인정보를 다 탈취당한 줄 알아요. 예. 내가 쓰는 걸 다 중앙은행이 다 보고 다 있지. 보죠. 예, 예. 디지털이 그래서 기록이 남으니까 그 기자님. 디지털이죠. 중앙은행이 있잖아. 지금 홍 기자님이 예. 돈 어디다 쓰는 걸 맘만 먹으면 예. 지금도 시간을 많이 안 걸리고 다 예.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 그 현찰로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까지 알아내지 아니에요. 못하죠. 현찰에도 꼬리표가 붙거든요. 그 번호가 있어요.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 디지털 화폐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 문제는 절대 사람들이 이게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내 개인정보 예. 특히 민주주의관 더 걱정 안 해도 돼요. 민주주의관 무슨 국가죠? 법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예. 법에다 규명하면은 예. 중앙은행 어떻게 마음대로 개인정보 씁니까? 만약에 사찰을 개인정보 사찰했다. 돈 어디다 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이 헌법을 위반하는 거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반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정유화폐에서 안전하다 얘기 아니니까 예. 쓸데없이 그런 고민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보통 그걸로 반대할 거예요. 기득권들은. 예. 그걸 근거로. 네. 뭔가 근거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어차피 시대는 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어느 나라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예. 근데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예. 그럼 어떤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되냐. 예. 혹은 달러 기초통화에 도전이 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달러 기초통화 때문에 위안화를 국제화 기초통화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거고. 그래요? 근데 유리는 해요. 예. 봐요. 이것도 아주 그때 한번 했는데 기자님. 아니 다 잊어버린 분들 많아요. 그렇게 다들 똑똑하지 않아. 디지털 위안화는 앱에 예. 하나 예를 들면 10억이라도 들고 나오기 핸드폰 들고 나오면 되잖아. 네네. 근데 10억 돈을 내가 현금으로 들고 나온다 생각해봐요. 사과 박스 몇 개 있어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위안화 구조하기 좋아요. 해외에서 쓸 때. 당연히 그 디지털이 그렇죠. 예. 예, 수단 때문에 이게 예. 훨씬 편하고 예. 해외에 돈 나가기가 국제화란 게 뭐죠? 본국 이외에서 그 돈을 많이 쓴다는 그렇죠. 개념이니까 그런 면에서 유동화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국제 간에 결제할 때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거고 예. 엄청 이 프로그램 돈이거든요. 예. 이런 돈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밍된 화폐라고 해요. 예. 그냥 그걸 다 각자 수요 맞게 이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달러 패권은 그럼 이게 종이 돈을 그냥 디지털로 바꾼 것뿐인데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을 왜 위협한다는 건지 그래서 미국이 자꾸 주저한다는 게 왜 그 연결고리가 좀 잘 이것도 잘안 제가 되거든요. 깊게 풀면 예. 엄청 깊게 풀 수 있고 어. 간단하게 풀면 간단하게 푸는데요. 그냥 재밌게 풀어주세요. 한번. 근데 기자님은 내일 저만 보내요. 저 앞에 안 봐도 됩니까? 제 시선을 관리하지 마시고. 저도 아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첫 번째 해외에다 유통시키기가 쉽다. 예.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앱 받으면 바로 쓸 수가 있게 그렇죠. 얼마 편하 예, 예. 좋죠. 그러면서 유동화시키기 좋은 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국제 기업 간 결제 예. 이런 게 프로그램 화폐이기 때문에 예. 수요 맞춰 다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이유는 예. 이제부터 깊은 얘기 할게요. 예. 깊은 얘기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다 안 해드리고 예. 저도 이런 거 해줘요. 다 하면 안 되니까 예. 나중에 팔게요. 그래서 하나는 예. 달러가 기축 통화된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석유에 매칭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석유 예. 달러. 예.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네. 우리 달러로만 이제 앞으로 석유는 사자.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 가잖아요. 예. 전기 자동차 시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 전기라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예. 결국 배터리를 쓰게 되면 석유를 안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럼 석유에 그게 딱 연결시켰던 달러의 힘이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얘기 두 번째는 자, 전기로 왔어요. 예. 전기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스마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체가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안에서 CBDC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달러가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저러고 있잖아.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들, 빨리 간 나라들은 빨리 디지털 사회로 왔어. 예. 그냥 국제거래에서 이거 쓰고 싶어. 예. 근데 달러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달러만 빼고 예. 되는 국가들하고 최대한 빨리 할 거 아니에요. CBDC 이미 내놓은 국가들하고. 예. 그럼 그 나라들하고의 무역 관계가 되게 편하게 이루어지니까 더 커질 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게 학습 효과. 예. 또 더 좋은 또 이런 또 프로그램을 갈 거고 예. 등등등등 이러면서 쟤네는 점점 불편한 통화가 된 거죠. 지금 저는 바로 느껴요. 제가 미국 출장 가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는 신용카드도 잘 안 받아서 예. 그 경험하셨죠? 음. 동전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에 한 일주일 있으면 그 동전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예, 예. 한국에 동전 주머니 필요해요, 지금. 거의 그렇죠. 현금이 예. 없어야 돼. 근데 미국 예. 아니에요. 다 맨날 화폐를 갖고 예. 다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목적이 뭔지 알아요? 중국은 지금 제일 먼저 두바이라든가 이런 석유 국가들하고 예. 디지털 위안화를 빨리 결제해 보려고 해요.
국제거래에서 석유 달러로 아니고. 예. 그럼 내가 두바이에서 석유를 수입해. 예. 근데 위안화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두바이 입장에서는 그래 미래가 디지털 사회로 가니까 이 나라가 하고 우리 먼저 같이 해보자. 왜? 예. 자기네 빨리 해보고 싶은 거 자기네도. 그래 예. 두바이도 빨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근데 두바이에서 그야말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으면은 두바이에서 위안화가 그렇게 아니죠. 투명돼지가- 그러니까 협상하겠지. 어. 이렇게 하겠지. 자 그러면 첫째는 자기네 CBDC 없으니까 예. 그래 첫 번째 위안화 써보려고 하겠죠. 예.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자기네도 개발하겠죠. 그럼 예. 이렇게 제안하겠죠. 너네도 우리 거 써라. 그래서 두 나라 화폐를 쓰겠죠. 달러를 안 쓰고. 그러니 결국 중국이 지금 그 러시아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루블로 하고 예. 지금 위안화하고는- 위안화로 직접 예. 하는 거 달러를 안 쓰고. 아니 그런데 예. 국제 간에 어쨌든 석유를 예. 사든 뭐 네. 텔레비전을 네.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든 국제 간의 결제는 그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서 국제 결제원을 통해서 달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 시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예. 무너지고 있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앞으로 미국이 무슨 베트남에 전쟁해도 진 나라인데 뭐 그렇게 무섭게 보세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어디 걔 패권 국가가 영원히 남아 있었게? 왜 패권 국가가 계속 바뀌었죠? 로마도 예. 그때는 그 로마가 지금 미국처럼 절대 불가존의 존재였잖아요. 왜 무너져요? 어떤 나라가 무너지냐?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나라가 무너진다. 국가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가장 큰 핵심 패권은 네. 바로 달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무엇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이 가장 미국의 핵심 이익이잖아요. 네. 네. 그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깨트리겠다고 위안하든 뭐 아까 중국이든 두바이든 러시아든 지금 나서면은 네. 그럼 바로 무력 전쟁으로 그럼 제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 이런 측면에서 예. 좀 전달하기 위해서 디지털 통화를 빼고 얘기합시다. 예. 지금 우리 디지털 다 빼고 까먹고 얘기하면 예. 이미 미국이 천문학적 돈을 찍어내면서 예. 굳이 디지털 위안화 아니어도 음.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이 달러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죠. 불신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예. 이미 예. 될수록 달러를 적게 쓰자고 해요. 예. 만약에 미국이 계속 저렇게 가잖아요. 예. 위기 올 때마다 달러를 팍 찍어서 위기 전가하잖아요. 예. 한 번만 더 그렇죠. 저렇게 가잖아요. 이제 예. 제가 감히 장담해요. 달러는 무너질 겁니다. 저딴 식으로 했다가는. 예. 그러면 사람 어떻게 만약에 또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 감히 장탄 건데 내 같으면 예. 내가 어떤 국가의 주석이라면 예. 다른 나라 무역할 때 자 달러 받지 말자. 예. 아예 물물로 교환하자. 아하. 우리나라는 예. 선박 있다. 예. 내 나라는 섬유가 많잖아. 우리 저래 아예 물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하. 아니면 디지털 위안화처럼 예. 서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예. 양호 통화를 하자 예. 이렇게 하든지 예. 이러면 좀 전달이 됐습니까? 아유, 주석 되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왜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예. 지금 기자님이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패권의 위치에 대해 강조하는데 예. 그건 아니에요. 통화라는 거는 기축 통화 된다라는 거는 이쿠어 예. 전 세계 국민들이 예. 그 통화의 가치의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준 거거든요. 물론 그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만약 아니죠. 근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 예. 아무리 패권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게 예. 많은 제국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예. 그게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이게 패권국가 왜 바뀝니까? 그렇게 강력하면. 아니 그런데 뭐 제가 결국 미국이 예.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철수를 했고요. 예. 그렇게 어떤 국가를 절대적으로 모든 예. 걸 다 그 3억 3천만 미국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예. 그게 뭐 모든 나라가 미국의 밑에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뭐 꼭 예. 그렇게 미국이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이러면 댓글이 엄청난 욕 댓글이 예. 지금 올라오겠죠. 아니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현실적으로 달러가 전 세계 국제 결제 통화이고 가장 큰 지금까지 결제 해상에서는. 통화고 네. 미국이 그 핵심 패권,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은 항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력적으로. 그럼 이 얘기 또 그러면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중국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금융 위기 때 네. 그렇게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이 저렇게 네.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네. 멍든 가슴으로 바라보면서 네. 내가 이걸 이 상태를 바꿔야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했다면은 네. 지금 그래서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늘 그랬듯이 네. 미국과 한판을 붙을 네. 그 각오를 지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냥 드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지금 대답한다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주문하지 예. 않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제가 예, 답변해 예. 볼게요. 굳이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안 해도 예. 달러의 패권 위치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 이유는 예. 시대적 흐름 때문에요. 아하. 예를 들면 지금 오펙 국가가 중동 석유 국가들잖아요. 얘네들 예. 앞으로 먹을 거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펙 국가는 앞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예. 무슨 시대가 오죠? 전기차 시대가 오잖아요. 네네. 자율주행차 아하. 시대고 배터리로 하잖아요. 예. 얘는 석유가 필요 없어요. 예. 자기는 중동 오펙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 먹고 못 먹는 세상에 왔어. 예. 그럼 달러의 패권 지율을 뭘로 확보해요? 석유가 빠지면 석유가 가장 큰 건데 뭐로 할까? 어쨌든 국제 결제 스위프트 결제를 딱 달러로만 하기로 지금 돼 있으니까 국제적인 규약으로 그거로 밀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어느 나라든 예. 저는 늘 이 말을 합니다. 여러 장소에서 했어요. 한 개인이 운명의 시대에 운명을 모이고 예. 기업이 운명의 시대에서 운명을 모이고 예. 국가의 운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모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무너진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통화된다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안화가 예. 아무리 디지털 옷을 입었던 예. 위안화가 디지털 옷을 안 입었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본질은 뭐냐면 어느 국가에 통하든 본질이 뭐냐면 신용이고 신뢰입니다. 물론이죠. 근데 국민들이나 전 세계 국민들이 그 통화에 대해서 신용이나 신뢰를 안 주면 그게 예.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석유가 중요한 이 가격 프라이싱 역할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서는 그 안에서 자체 돌아가는 이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미국 달러 스위프트 시스템은 갈 수가 없어요. 디지털 세상으로. 신용을 그러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한국 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가겠는데 예. 지난번에 그 회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디지털 예. 자산위원회 설립을 해야 되냐 한국이. 그래서 디지털 자산 제가 제 발제 제목이 한국이 세계 1위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는 조건이 뭐냐. 제가 주제 발표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동맹 국가잖아요. 예. 한국은 내가 빨리 세계 디지털 자산 국가로 갈래. 근데 예. 달러는 계속 종이 통화야. 예. 그럼 어떻게 한국 머리 쓸 수밖에 없지. 내가 알아서 거기서 돌아가 돈을 할 수만 있는데 미국에 나서 예. 자기는 안 변하면서 하지 마 이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예. 미래는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속이 힘이 잃어가는 거고요. 예. 또 이게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를 가면 모든 게 다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거기 돌아가는 통화의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디지털 화폐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주제가 디지털 위안화이기 때문에 제가 예. 마치 뭐 중국 대변인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디지털 행태를 띈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나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변화해서 예. 시스템을 빨리 장악하는 자가 예.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브라질이든 러시아든 그런 나라가 미래를 선도한다고요. 예. 예. 근데 달러는 안 변하면 알아서 역사에서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지금은 국제적인 제가 요것만 좀 물어볼게요. 국제적인 어떤 무역이나 이런 네. 게 다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 하고 그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달러 지위가 그렇게 본인이 미국이 그렇게 신용도를 스스로 깎아먹어서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달러가 이제 희미해지면은 계속 저러면 그럼 위안화가 그 위치를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죠. 중구난방으로 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갈 확률도 높죠. 적어도 지금 국제 통화라고 할 우리가 국제 통화를 할 때는 기초 그냥 물물 통화 교환식으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렇죠. 국제 통화란 개념과 예. 기초 통화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초 통화가 달러인 거고 예. 달러 말고도 국제 통화가 많아요. 그렇죠. 국제에서 거래 결제된 예, 통화가. 예. 그러면 달러가 계속 저렇게 무작위로 돈 찍어내면 예. 사람들이 대체를 쓰겠죠. 그게 뭐죠? 예. 엔화, 예. 유로화. 유로, 그게 만약에 유안도 있고 위안 뺍시다. 사람이 민감하게 생각해요. 중국만 들어가면 막 몸에 가시가부터 빼고 알았어. 엔화하고 예. 유로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저렇게 안 변하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유럽의 뭐 예. 위원장이다. 내가 일본의 뭐 총리다. 이런 빨리 CBDC를 하겠죠. 예. 워낙 비중이 요만했는데 빨리 디지털 화폐로 왔으면 엔화하고 유로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예. 이때 확 치고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디지털 화폐는 이제 그거 재밌긴 한데 다음에 한번 그거만 한번 단독으로 한번 다뤄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깊이 다뤘는데요. 아니 조금 더 저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어쨌든 가장 결론이 강한- 뭐냐면 예. 그래서 미국도 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 결론 내는 게 어때요? 결국은 결론 그거로 예. 아름답게 내는 거로 하고 예. 자 다른 주제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서비스를 후원한다고 해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네. BSN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걸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데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재밌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NFT 공부하려면 저 시스템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저게 중국의 그 차이나 모바일 회사하고 예. 여기 말하면 SK통신 뭐 이런 예. LG 플러스 이런 통신 회사예요. 중앙기업이에요, 중앙기업. 예. 그리고 중국 국가 신兴 정보망 네. 이런 여기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죠? 세 개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 네트워크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가상화폐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퍼블릭 블록체인을 못 해요. 예. 비트코인 하든지.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NFT가 예. 다 퍼블릭체인 기반이에요. 예를 들면 NFT 있잖아요. 예. 다 대부분 이더리움 스마트 그렇죠. 계약을 활용해서 만든 게 NFT예요. 이더리움을 결제 수단으로 쓴다면서요? 예.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하면은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발행하면 불법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중국 사람 보고 NFT를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제 디지털 세상 가는데 예. 그냥 모두 이런 게 다 디지털 자산 형태를 떼야 되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처럼 NFT라는 거는 쉬운 말로 말하면 디지털 자산 증명서예요. 예. 이 전자 형태로 등기부등본. 예, 등기부등본 이게 전자 형태로 된 예. 홍 기자님의 부동산이다. 예. 그게 NFT예요.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해야 되는데 디지털 예. 사회에서는. 근데 정부에서 이들을 못하게. 어. 그럼 중국은 미래 세상으로 안 가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서 NFT를 발행하도록 플랫폼 개발한 거예요. 그 결제 그 아니. 수단을 노. 스마트 계약이 돌아가도록 이더리움 같은 걸 중국 버전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NFT가 그 디지털 등기부 등본인데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으로만 지금 하게끔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려면 지금 또 블록체인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지금까지는 이더리움만 NFT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하는 회사에서도 NFT를 발행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일단 고치세요. 절대 이더리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구나. 하나의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예. 하나. 예. 또 다른 메인에 쓰이는 블록체인에서 또 NFT를 할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중국 자체가 예. 중앙 정부가 직접 음. 만들겠다는 게 이제 BSN이에요. 거기서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허가형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이더리움 뭐냐면 아무나 들어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BSN에서는 허가된 사람만 들어와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 있고. 그 차이예요. 그 중국 정부가 다 그걸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체 플랫폼 개발한 거죠. 자체 그럼 앞으로 플랫폼을 중국에서 해서? NFT 사업할래? 예. 여기서 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결제를 이더리움 기반의 그 NFT는 이더리움으로 결제하잖아요. 예. 저기서는 아까 말하는 디지털 위안화도 결제돼요. 법적 통화 결제되고요. 예. 신용카드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이 회사가 하는 그 메인넷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도 신용카드 결제도 되고 예. CBDC 결제도 되고 그리고 다 되게 만들거든요. 꼭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렇군요. 당연히 이런 그것도 되고요. 아니 그러면 중국 정부는 뭐 그 가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화폐는 이거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네. NFT는 그럼 그것도 어차피 같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신산업이잖아요. NFT는 까먹으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 어디서 발행하냐의 문제라고요. 하나는 허용이 필요 없이 막 아무개나 이씨나 장씨나 왕씨 들어와도 되고 예. 하나는 다 허가된 사람만.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제가 전문 용어로 하면 신원 인증 기반. 예. 먼저 당신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게 예. 하는 거죠. 그 중국 정부가 지금 후원하는 BSN이라는 거는 예. 뭐 은행 가시잖아요. 예. 은행이 아무한테나 계좌를 주나요? 은행 계좌를? 아니죠. 신원 확인하고 주죠. 그거 똑같은 게 블록체인도 안 그럼 대포 그렇다고. 통장이 되죠. 블록체인도 그렇다고요. 예.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것처럼 예. 다 당신의 신원을 검증하고 예. 들어와서 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건 커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누가 그야말로 내 다 허락 받고 해야 된다면은 뭔가
관리받는 것 같고. 왜 은행은 당신을 다 조사하는데 하게 하고 블록체인이 그렇게 하는 걸 못하게? 그것도 편견이잖아요. 왜 은행에서 계좌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정보 다 주잖아요. 아니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반발해서 지금 중앙 집권적인 그 시스템에 반발해서 나온 거죠.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말씀은. 그래서 못하시네. 반정부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중국 가상화폐다. 정부가 반정부를 누가 받아들여요? 한국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ETF 발행하다 지금 정지가 됐거든요. 예. 그럼 중국처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난 이게 내부끼리 방향이라고 지원하는, 보는 거죠. 이게 방향이다. 네.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육성하는. 꼭 정부가 안 해도 돼요. 어. 한국 같은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이 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처럼 신원 인증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야 알죠. 그래야 예. 문제 터져도 리스크 해지랑 가능한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광고의 세계입니다. 하광용 광고 전문가와 광고의 세계를 광고는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